옛날 아주 먼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남쪽 바다 끝자락에는 검은 돌과 거센 바람이 주있는 신비로운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육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다의 물결이 거칠어지면 아무도 오갈 수 없는 고립된 땅이었고 사람들은 거친 자연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섬의 땅은 검고 비옥했으나 일구려면 끊임없이 돌을 골라내야 했고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지붕을 동아줄로 꽁꽁 묶어두지 않으면 밤사이 날아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검은 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집에 울타리를 쌓고 경계를 만들며 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벗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 검은 돌담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마을 사람들의 잠을 지켜주었고 그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섬의 어느 한적한 해안가 마을에는 평생을 돌과 함께 살아온 늙은 석공 석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손은 그가 만지는 현무암처럼 거칠고 투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말수가 적고 묵묵히 일만 하는 노인으로 알았지만 사실 그는 돌의 결을 읽고 돌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비범한 재주를 지닌 장인이었습니다. 석보. 노인의 집 마당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돌들이 가득 놓여 있었는데 개중에는 메토리 될 것도 있었고 절구가 될 것도 있었으며 담장을 쌓을 때 쓰일 네모난 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정과 망치를 들고 돌을 다듬었는데 탕탕탕 하고 울려 퍼지는 맑은 망치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시계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망치질 소리는 규칙적이고 리듬감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온을 얻기도 했습니다. 석보 노인이 다루는 돌은 육지의 매끄러운 화강암과는 달리 구멍이 숭숭 뚫린 제주의 검은 현무암이었기에 자칫 잘못 힘을 주면 깨지기 쉬워 다루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손을 거치면 그 투박하고 거친 돌덩이들은 어느새 매끄럽고 쓸모있는 도구가 되어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돌을 깎을 때 단순히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이 가진 본래의 성질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돌의 표면에 난 작은 구멍 하나하나가 숨구멍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점을 내리칠 때도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힘을 조절하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만든 물건들은 투박해 보이지언정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돌그릇이나 돌절구를 갑옷처럼 소중히 여기며 대대로 물려쓰곤 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많이 불던 어느 해 늦가을 마을 입구에 서 있던 오래된 나무 장승 하나가 거센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쓰러지고 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승은 마을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전염병이나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준다고 믿어왔던 마을의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기에 사람들의 충격과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장승은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해 밑동이 썩어 있었고 벌레가 파먹어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장승이 쓰러진 것이 흉졸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렸고 아이들조차 그 앞을 지나갈 때면 무서워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사실은 가뜩이나 험한 바다
싸우며 살아가는 섬 사람들의 마음에 큰 구멍을 낸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석보 노인은 쓰러진 장승 앞에 한참을 서서 썩어 문드러진 나무의 결을 어루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나무라는 것이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는 문득 이 거친 섬의 바람과 비에도 끄떡없이 천년, 만년을 버틸 수 있는 든든한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썩지 않고 부러지지 않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존재가 있어야만 마을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발밑에 널려있는 검은 돌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섬의 살인 현무암이야말로 마을을 지킬 영원한 수호신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석보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수만 개의 별들이 검은 바다 위로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결심을 굳혔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남은 생을 바쳐 마을을 위한 돌 장승을 깎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만들어 왔던 맷돌이나 절구와는 차원이 다른 마을의 혼을 담고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내는 거대한 작업이 될 터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서운 표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험상궂은 얼굴이 아니라 마치 고향의 할아버지처럼 푸근하고 넉넉한 인상으로 마을 사람들을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험한 파도에 지친 어부들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반겨주고 밭일 나가는 아낙네들의 무거운 어깨를 눈빛으로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돌 속에 새겨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석보 노인은 망태기를 둘러매고 마을 뒷산인 오름과 바닷가를 돌아다니며 적당한 돌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했습니다. 아무 돌이나 가져다가 깎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는 돌의 크기와 모양은 물론이고 돌이 품고 있는 기운까지 살피며 며칠을 꼬박 돌아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갑자기 일감을 놓고 산과 들로 쏘다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그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쓸만한 놈을 찾고 있네 라고만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이 늙어서 기력이 쇠해 쉬엄쉬엄 하려는가 보다 생각하거나 혹은 노망이 들어 돌을 주우러 다니나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은 매서운 독수리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돌 할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보 노인은 바닷가 절벽 아래에서 파도와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바위 하나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바위는 오랜 세월 동안 파도에 씻기고 바람에 깎여 표면이 거칠었지만 그 묵직하고 단단한 기운이 마치 장군처럼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그 바위 앞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듯 중얼거렸는데 자네라면 우리 마을을 지켜줄 수 있겠구만. 그 오랜 세월 모진 풍파를 다 견뎌냈으니 이제 편안히 마을 입구에 앉아 사람들을 살펴주게나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돌은 말이 없었지만 노인은 돌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하고 묵직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그 돌임을 직감했습니다. 노인은 마을 장정들의 도움을 받아 걸쳐 끙끙대며
그 거대한 돌덩이를 집 마당으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마당에 거대한 돌덩이가 자리를 잡자 노인의 집은 꽉 찬 느낌이 들었고 노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과 망치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는 목욕재개를 하고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은 뒤 돌 앞에 절을 올리며 부정한 기운이 틈타지 않기를 그리고 자신의 손끝에 신령한 기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기에 노인의 태도는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돌의 표면에 밑그림을 그리는 대신 돌을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눈이 될 자리와 코가 될 자리를 가늠했습니다. 그는 돌이 가진 본래의 형상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할아버지의 형상을 끄집어내려 했습니다. 억지로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돌이 허락하는 만큼만 조심스럽게 다가서려는 장인의 겸손함이 엿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망치질이 시작되던 날, 탕 하는 청명한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을 전체를 깨우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노인은 돌의 가장 윗부분부터 다듬기 시작했는데 그는 번거지를 쓴 듯한 머리 모양을 먼저 잡아나갔습니다. 제주의 겨울 카역칼바람을 막아줄 든든한 모자를 씌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무암 특유의 단단함 때문에 정이 튕겨나가고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망치질을 이어갔습니다. 돌가루가 날려 그의 하얀 눈썹과 수염을 덮어 마치 그 자신이 돌사람이 된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저 영감이 이번엔 대체 무엇을 만들려고 저리 큰 돌을 가져다 놓고 씨름을 하나 하며 궁금해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돌의 윗부분은 제법 둥그스름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노인은 이제 가장 중요한 얼굴 부분을 다듬기 위해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면 무엇보다 눈이 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밤에도 자지 않고 부릅뜬 눈으로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할 수 있고 멀리 바다에 나간 자식들의 안위까지 살필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똥방울처럼 크고 동그란 눈을 새겨 넣기 시작했는데 그 눈은 무섭다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익살스럽고 친근한 느낌을 주도록 정성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쪼아낼 때마다 돌가루가 눈에 들어가 따갑기도 했지만 노인은 눈을 비비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정을 들이댔습니다. 마치 자신의 눈을 돌에게 이식해주기라도 하려는 듯 그의 집중력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코는 또 어떠해야 할까 고민하던 노인은 복과 덕을 상징하는 주먹코를 만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뭉툭하고 커다란 코는 투박한 제주 사람들의 심성을 닮아 있었고 냄새를 잘 맡아 마을에 다가오는 흉조를 미리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코 주변을 깊게 파내어 입체감을 살리고 콧망울을 둥글게 다듬어 부드러운 인상을 더했습니다. 입은 굳게 다물고 있게 표현했는데 이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비밀을 지키며 묵묵히 마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려서 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를 머금게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얼굴에 윤곽이 드러날수록 차가웠던 돌덩이는 점점 생명을 얻어 살아있는 듯한 표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작업은 계절이 바뀌도록 계속되었고 어느새 찬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손이 곱아 정을 쥐기조차 힘든 날씨였지만 노인은 모닥불을 피워 언손을 녹여가며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갈라지고
터져 피가 맺히기도 했지만 그는 헝겊으로 대충 동여매고는 다시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노인의 정성에 감동하여 따뜻한 팥죽이나 고구마를 쪄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곁에 앉아 망치 소리를 벗삼아 일손을 돕기도 했습니다. 노인의 작업은 이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염원이 담긴 공동의 과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돌이 완성되어 마을 입구에 서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의 아이들이 노인의 집 마당에 모여들어 작업 중인 돌산을 구경하며 조잘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돌사람은 배가 왜 이렇게 불룩해요? 한 아이가 묻자 노인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똥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잘 살라고 복을 가득 담아둔 배란다. 노인은 돌상의 배 위에 두 손을 공손하게 올린 모양을 새기고 있었는데 오른손을 위로 올린 것은 문관을, 왼손을 위로 올린 것은 모관을 뜻한다는 옛 이야기를 떠올리며 문무를 겸비하여 마을을 지키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이 돌 할아버지가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정끝에 담아 꾹꾹 눌러 새겼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바다 건너 육지에서 큰 장사치들이 몰려와 제주의 땅을 사들이고 신성한 숲을 파헤치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삼삼오오 모여 걱정을 늘어놓았고 마을의 분위기는 예전처럼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바람도 예년보다 훨씬 거칠어져 밤마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기르는 가축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거나 죽어나가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석보 노인은 이러한 징조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드는 이 돌상이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라 마을을 위협하는 모든 나쁜 기운과 맞서 싸울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망치질 소리는 더욱 빠르고 강해졌으며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집에서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노인은 돌상의 몸통을 다듬으면서 제주의 오름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깨는 둥글고 넓게 하여 듬직함을 강조했고 전체적인 비례를 투박하게 하여 친근감을 주도록 했습니다. 너무 세련되거나 날카로운 모습은 오히려 위화감을 줄 수 있기에 그는 일부러 조금은 어수룩하고 모자란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야만 마을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다가와 하소연도 하고 기대기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더 정감이 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석보 노인이 추구하는 미덕이었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돌상의 표면을 쪼을 때마다 떨어져 나가는 돌 조각들은 마치 노인의 땀방울처럼 바닥에 쌓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돌상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노인은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장식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상의 귀를 두툼하게 만들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도록 했고 옷깃의 주름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표현하여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돌상을 마을 입구로 옮겨 세우는 일과 아직 착을 찾지 못한 또 하나의 돌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음과 양의 조화를 위해 두 기의 돌상을 만들어 서로 마주보게 세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문신, 하나는 무신으로 하여 마을의 안팎을 빈틈없이 지키게 하려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체력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두 번째 돌상을 만들 기력이 남아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노인이 작업을 마치고 잠시 쉬고 있을 때 마을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묵직했고 무언가 탐욕스러운 기운을 풍기며 마을 어귀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마을에 해를 끼칠 존재임을 감지하고 긴장하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과 마주친 순간 노인은 등골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러 온 불청객임이 분명했습니다. 노인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돌상을 어루만지며 부디 이 돌사람이 마을을 지킬 힘을 얻을 때까지 시간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울부짖었고 파도 소리는 마치 경고를 보내듯 격렬하게 부서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인은 밤잠을 줄여가며 두 번째 돌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돌상이 인자하고 넉넉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돌상은 좀 더 엄격하고 단호한 무인의 기상을 담기로 했습니다. 마을을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난 이상 부드러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는 더욱 크고 단단한 돌을 골라 거침없이 정을 내리쳤습니다. 탕, 탕, 탕. 소리는 이제 비장미마저 감돌았고 마을 사람들도 노인의 다급한 마음을 눈치채고 하나둘씩 모여들어 일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나르고 물을 떠오고 밤참을 준비하며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돌상 만들기에 매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전쟁 준비와도 같았습니다. 노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고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촛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쓰러지기 전에 반드시 이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노인을 석보 어르신이라 부르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돌가루를 치우며 도왔습니다. 그렇게 마을에 온 정성이 모여 만들어지는 돌상은 차가운 돌덩이가 아니라 뜨거운 피가 흐르는 생명체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돌상에 윤곽이 드러날 무렵 마을에는 이미 낯선 자들이 들어와 땅을 측량하고 집들을 기웃거리며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석보 노인의 망치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새벽, 드디어 두 번째 돌산의 형체가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부리부리한 눈과 꽉 담은 입, 그리고 배 위에 얹은 두 손은 듬직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다듬질을 마치고는 돌상 앞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 되었어.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두 돌상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혹은 든든한 아들을 얻은 듯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이제 이 두 할아버지들이 마을 입구에 서는 날 제주의 바람도 거친 파도도 그리고 탐욕스러운 낯선 자들도 감히 이 마을을 넘보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질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들어온 낯선 자들의 우두머리인 만석이라는 자가 노인의 집 앞을 지나다 마당에 세워진 기이한 돌상들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그는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뒷짐을 진 채 노인과 돌상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짝이 없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노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만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굴하지 않는 장인의 자존심과 마을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마을의 혼이자 제주의 정신이라는 것을 무언의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라는 사내가 마을에 들어온 후로 고요하던 바닷가 마을에는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낯설고 시끄러운 소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지에서 가져온 번쩍이는 엽전 꾸러미와 비단, 그리고 덩치 큰 인부들을 앞세워 마을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는 으리으리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보지 못한 기이한 도구들이 뚝딱거리는 소리와 인부들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에 놀라 귀를 막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가진 재물에 눈이 팔려 넋을 잃고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만석은 마을의 좁은 돌담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을 늘어놓았고 자신의 마차가 지나다니기 불편하니 길을 넓혀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바람을 막아주던 꼬불꼬불한 올레길이 그의 욕심 때문에 파헤쳐질 위기에 처하자 마을의 전기마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검고 구멍난 현무암으로 쌓은 제주의 돌담을 보며 마치 곰보 자국처럼 흉측하다라고 비웃으며 매끈한 벽돌로 담을 다시 쌓아야 복이 들어온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을 깎아내리는 그의 말이 섭섭하고 불쾌했지만 그가 마을 회관에 쌀과 마니를 내놓고 술을 돌리자 금세 마음이 약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몇몇 젊은이들은 만석의 밑에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에 솔깃하여 그를 따르며 굽신거렸습니다. 마을의 질서가 돈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던 노인들은 혀를 찼지만 이미 거세진 변화에 바람을 맞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만석의 집이 올라갈수록 마을의 하늘은 좁아졌고 이웃 간의 정겨운 왕래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석보 노인은 마당에서 묵묵히 돌을 쪼면서도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만석이 짓고 있는 집은 바람의 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높게만 쌓아 올리고 있어서 자칫 큰 태풍이라도 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뒷집들로 이어질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제주의 바람은 단순히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멍 숭숭 뚫린 돌담처럼 바람을 달래고 흘려보내야 한다는 지혜를 육지에서 온 만석은 전혀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보 노인은 자신이 만드는 돌 할아버지가 이 어리석은 욕심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 힘줘 정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망치 소리는 시끄러운 공사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 우의 말은 땅속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석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석보 노인의 집 마당 안으로 불쑥 들어와 거만한 태도로 작업 중인 돌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돌상에 튀어나온 눈을 툭툭 치며 이 괴상망측한 돌덩이는 대체 뭐란 말이오? 눈은 붕어처럼 튀어나오고 코는 주먹만 하니 이걸 보면 들어오던 복도 달아나겠소.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하인들도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덩달아 킥킥대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석보 노인은 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만석을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을 지킬 돌 할아버지요. 겉모습은 투박할지 몰라도 그 안에는 우리 섬의 흙과 바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노인의 기운이 서려 있어 만석은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곧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여 쏘아붙였습니다. 흥! 돌덩이에 무슨 마음이 있다는 게냐. 나는 저 마을 입구에 있는 낡은 선앙당 돌무더기도 다 치워버릴 생각이요. 그 자리에 내 창고를 지어야 물건을 실어 나르기 좋단 말이요. 참!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선앙당 돌무더기는 마을 사람들이 오가며 돌 하나씩을 얹고 소원을 빌던 신성한 곳으로 마을의 소신이 머무는 곳이라 믿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금기시된 장소였습니다. 석보 노인은 정색하며 그곳은 건드리면 안 돼요. 돌 하나에도 주인이 있고 자리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마을을 지켜온 신령한 곳을 훼손하다니 천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했소. 두고 보시오 내 기필코. 저 흉물들을 다 없애고 이 마을을 내 뜻대로 바꿀 것이니 라고 내뱉고는 혹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만석이 다녀간 뒤로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는데 만석이 정말로 선앙당을 밀어버릴 인부들을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도 혹시나 만석이 눈밖에 나면 일자리를 잃거나 해코지를 당할까봐 대놓고 반대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의 개들이 이유 없이 허공을 향해 지저대고 우물물이 갑자기 흙탕물로 변하는 등 기이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이것이 신의 노여움을 상징조라며 두려워했지만 만석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석보 노인은 작업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돌 할아버지가 완성되어 자리를 잡기 전에 선앙당이 무너지면 마을은 보호막을 잃고 큰 재앙에 휩쓸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던 어느 날 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해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석보 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거친 바다에서 물질을 하며 살아와서 바다의 소리와 바람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알려진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은 마치 제주의 현무암 같았고 흐린 듯하면서도 깊은 눈동자는 먼 바다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작업 중인 돌상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더니 거칠어진 손으로 돌상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석보야, 바다가 울고 있다. 깊은 물속에서부터 검은 기운이 올라오고 있어. 저 육지놈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는 바람에 영등 할망이 몹시 화가 나셨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무거웠습니다. 석보 노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공손히 할머니의 말을 경청했는데 해녀 할머니의 말은 곧 자연의 경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의 사람들의 눈을 보아라. 아직 눈동자가 다 뜨이지 않았는데도 벌써 슬퍼 보이지 않느냐? 돌이 울면 마을이 아픈 법이다. 서둘러야 한다. 저놈이 할머니는 품에서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소라 껍데기 하나를 꺼내어 돌상의 가슴 부분에 문지르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것은 돌상에 바다의 기운을 불어넣어 더욱 강인한 생명력을 갖게 하려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 제 손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기어이 인부들을 이끌고 마을 입구 선앙당으로 향했고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만석은 위세등등하게 자, 이 지저분한 돌무더기를 싹 다 치워버리고 땅을 고르거라.
오늘 안으로 기초를 다져야 한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인부들이 머뭇거리며 괭이와 삽을 들고 다가서자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하며 발을 동동 구를 뿐 감히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까마귀 울음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지더니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꿔 흙먼지를 일으키며 만석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고약하군, 어서 서둘러 라고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인파를 헤치고 석보노인이 작업복 차림 그대로 뛰쳐나와 인부들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돌을 쪼는 정과 망치가 들려 있었고 온몸에는 돌가루가 하얗게 덮여 있어 마치 움직이는 돌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멈추시오. 이 돌 하나라도 건드렸다가는 자네들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네. 노인의 일갈은 천둥소리처럼 우렁차게 울려 퍼져 인부들의 동작을 멈추게 했습니다. 만석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 이 늙은이가 미쳤나? 내 땅에서 내가 공사를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썩 비키지 않으면 내 놈이 아끼는 그 돌상들도 모조리 부수어 자갈로 만들어버리겠다. 만석의 협박은 섬뜩했고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석보노인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만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 돌들은 자네 것이 아니야. 수백 년 전부터 이 마을을 지켜온 조상들의 혼이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의 뿌리란 말이네. 자네 눈에는 그저 굴러다니는 돌덩이로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무너지면 자네가 지으려는 그 화려한 집도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이야. 노인의 말에는 진실 어린 호소와 단호한 경고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노인의 용기에 조금씩 용기를 얻어 맞아요. 선왕담은 건드리면 안 돼요. 할아버지 말씀이 옳아요. 하며 하나둘씩 목소리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예상치 못한 반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이미 뽑은 칼을 도로 넣을 수는 없다는 듯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선앙당 돌무더기 맨 위에 올려져 있던 둥근 돌 하나가 되구르르 굴러떨어져 만석의 발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스스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그 기이한 광경에 시끄럽던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인부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만석 또한 불길한 예감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렸고 멀리 바다에서는 집채만한 파도가 하얀 거품을 물고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해녀 할머니의 말대로 바다와 바람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석보 노인은 떨어진 돌을 조심스럽게 주워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으며 마음속으로 신령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재앙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만석은 자존심 때문에 억지로 인부들을 다그쳐 돌무더기 한 귀퉁이를 허물기 시작했지만 곡괭이가 돌에 닿을 때마다 쇳소리가 나며 불꽃이 튀었고 인부 중 한 명이 발을 삐끗하여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에잇, 재수없게. 만석은 화를 내며 작업을 중단시켰지만 그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두고 보자. 내일은 더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 기필코 저걸 밀어버릴 테다. 라고 소리치고는 공문이를 빼듯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석보 노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있었고
오늘 밤 안으로 돌상을 완성하여 마을 입구에 세워야만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기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폴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흉흉하게 들려왔습니다. 석보 노인은 식음을 전폐하고 마당에 불을 밝힌 채 마지막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이제 도돌 할아버지의 눈동자를 완성할 차례였습니다. 그는 가장 날카롭고 섬세한 정을 골라쥐고 숨을 멈춘 채 돌의 눈 부분에 대었습니다. 깡깡 깡.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는 마치 노인의 심장 박동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돌상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다오. 탐욕의 눈이 먼 자들로부터, 그리고 분노한 자연의 재앙으로부터, 이불 분노한 자연의 재앙으로부터 이 불쌍한 마을 사람들을 지켜다오. 노인의 땀방울이 돌산의 얼굴. 한편 집으로 돌아간 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소스라치게 놀라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비싼 술을 마셔보았지만 취하기는커녕 정신이 더욱 또렷해지며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그는 낮에 보았던 석보 노인의 형형한 눈빛과 스스로 굴러떨어진 돌덩이가 자꾸만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그까짓 돌덩이가 뭐라고? 내가 누군데? 그는 애써 자신을 위로하며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집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그를 찾으러 온 거대한 존재가 집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석보 노인의 마당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마지막 망치질을 끝내자 두 기의 돌 할아버지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번거지 모자를 쓰고 퉁방울 눈을 부릅뜬 채 배에 손을 얹은 모습은 낮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위엄있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돌상 표면에 난 현무암의 구멍들이 마치 숨구멍처럼 열리고 닫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노인은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질 듯 주저앉았지만 그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 준비가 되었어.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마을의 장정들을 깨우러 갈 채비를 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이 소신들을 제자리에 모셔야만 했습니다. 새벽녘 동이 트기로 전에 마을의 젊은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석보 노인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뜻을 따라 아무런 불평 없이 밧줄과 굴림대를 준비하여 거대한 돌상을 옮길 제비를 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어 횃불이 꺼질 듯 일렁였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영차, 영차, 구령에 맞춰 육중한 돌상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잠든 마을을 깨우는 희망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만석이 고용했던 인부들조차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감히 방해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신성한 기운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상이 마을 입구 선앙당 양옆에 자리를 잡았을 때 비로소 먼 바다에서부터 거대한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먹구름이 아니라 하늘과 바다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다가오는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해녀 할머니의 예언대로 바람의 신이 노여움을 풀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갓 세워진 돌 할아버지 뒤로 몸을 숨기거나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으리으리한 새집 2층 창문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는 저 거대한 자연의 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운명은 마을 입구에 우뚝 선 두 돌 할아버지와 늙은 석공의 간절한 염원에 달려 있었습니다. 덧듯 검푸른 먹물을 풀어놓은 듯 하늘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어둠이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는 듯한 굉음을 내며 마을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파도는 방파제를 넘어 마을 어귀까지 들이닥칠 기세로 하얀 거품을 물고 솟구쳐 올랐고 바닷물에 섞인 소금기가 비바람과 함께 마을 전체에 흩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예사 태풍이 아님을 직감하고 집안의 문고리를 걸어 잠그며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집 전체가 흔들리는 진동은 바닥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져 와 아이들은 무서움에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조상님께 비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혼돈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을 입구에 갓 세워진 두 기의 돌 할아버지는 이 거센 비바람을 맨몸으로 맞으며 우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돌상에 손방울 눈을 때리고 거친 바람이 번거지 모자를 벗길 듯이 휘몰아쳤지만 돌상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에 젖은 현무암은 더욱 짙고 검은 빛을 띠며 단단해 보였고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눈빛은 서려 있었습니다. 석보 노인은 비에 흠뻑 젖은 채 돌상 옆을 지키며 떠나지 않았는데 그는 손으로 돌상의 차가운 몸을 계속해서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버텨다오. 제발. 버텨다오. 제발. 버텨다오. 네가 무너지면 우리 마을도 끝장이다. 노인의 간절한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 한편 마을 높은 곳에 자리 잡은 만석의 기와집은 태풍의 표적이 된 듯 가장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기술자들을 불러와 멋지게 지었다고 자랑하던 높은 담벼락은 바람을 정면으로 받는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휘청거렸습니다. 만석은 집안에서 사색이 되어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진, 저 문 좀 꽉 잡아. 기둥이 왜 이리 흔들리네. 걔야. 내가 돈을 얼마나 쳐들여 지은 집인데. 그는 값비싼 도자기와 비단들이 떨어져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바람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촛불을 꺼뜨렸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바람 소리는 만석의 공포심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는 문득 낮에 떠올라 몸서리쳤습니다. 만석은 이 모든 사단이 그 흉물스러운 돌상들을 세운 탓이라 여기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재수없는 돌덩이들을 마을 입구에 세우더니 기어이 사단을 냈구나. 귀신을 불러들인 게야 틀림없어. 그는 공포를 분노로 바꾸어 소리 지르며 날이 개면 당장 저 돌상들을 부셔버리고 석보 노인을 마을에서 내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값비싼 관상수들이 뿌리째 뽑혀 날뒹굴고 지붕 위의 기와장들이 하나둘씩 날아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이 이토록 허무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마음은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 마을의 낡은 초가집 지붕들이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이 무너질까 두려워
밖으로 뛰쳐나오지도 못하고 방구석에 웅크린 채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입구, 돌 할아버지가 서 있는 곳 주변만큼은 바람이 묘하게 잦아들거나 양갈래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돌상의 거친 표면과 숭숭 뚫린 구멍들이 바람의 흐름을 흐트려 놓아 정면으로 들이닥치는 바람의 힘을 분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보 노인은 돌상 뒤편에 웅크리고 앉아 그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바람을 맞서는 게 아니라 품어서 흘려보내는 게야. 그것은 오랜 세월 돌을 다루며 터득한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창문 틈으로 그 믿기 힘든 광경을 하나둘씩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커먼 비구름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두 돌상의 모습은 마치 든든한 장군처럼 보였고 그 뒤쪽으로 바람이 약해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길을 찾아 하나둘씩 집을 나와 돌상이 있는 마을 입구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석보, 어르신!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바람을 뚫고 노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젖은 옷을 입은 아이들을 돌상 뒤쪽 바람이 덜한 곳으로 이끌며 소리쳤습니다. 여기로 오시오. 돌 할아버지 뒤에 숨으면 안전하오. 어서들 오시오. 돌상은 마치 넓은 품을 내어주듯 사람들을 감싸 안았고 그곳에는 기이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상 주위로 모여들자 만석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도 주인의 눈치를 보다가 슬금슬금 도망쳐 나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대감마님, 댁 지붕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더 있다가는 깔려 죽을 것 같아 나왔습니다요. 하인들은 울먹이며 말했고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집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높게만 쌓아 올린 만석의 집은 바람을 피할 길이 없어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낮고 둥글게 지은 마을의 초가집들과 구멍 숭숭 뚫린 돌담들은 바람에 순응하며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연을 거스른 오만함과 자연의 순응에 온 지혜의 대결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머리를 산발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만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기둥 하나가 무너져 내리자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비단 옷은 흙탕물에 젖어 엉만이 되었고 신발 한 짝은 어디론가 사라진 채 맨발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상 주위에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을 보자 눈이 뒤집힌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멍청한 것들아, 저 재수없는 돌덩이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걸 모르느냐. 당장 저걸 치워버려. 저걸 바다에 던져버려야 태풍이 멈춘단 말이다. 그는 공포와 광기에 사로잡혀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고 삿대질을 하며 돌상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만석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붉은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돌 할아버지의 얼굴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이 흉물스러운 귀신 덩어리, 내 놈이 내 집을 망가뜨렸어. 하지만 그 순간 번개가 우르릉쾅 하고 내려치며 천지를 진동시켰고 만석은 그 소리에 놀라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습니다. 번개 불빛에 비친 돌 할아버지의 눈은 마치 살아있는 듯 형형하게 빛나며 만석을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석보 노인은 쓰러진 만석 앞을 가로막고 서서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아직도 깨닫지 못했소. 이 돌 할아버지가 지금 자네의 목숨까지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오. 자네 집이 무너진 건 돌 탓이 아니라 바람기를 막고 욕심을 쌓아 올린 자네 탓이오. 노인의 목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고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만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팔짱을 끼고 거대한 벽을 만들어 석보 노인과 돌상을 보호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돌 할아버지를 믿습니다. 젊은 청년 하나가 용기를 내어 외치자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돌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아, 물러가시오. 당신 욕심 때문에 마을이 이 지경이 된 거요. 사람들의 외침은 바람 소리를 뚫고 만석의 귀에 박혔습니다. 만석은 진흙탕 속에 주저앉아 자신을 굽어보는 거대한 돌상과 그 앞에 단단히 뭉친 마을 사람들을 멍하니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돈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폭풍우는 절정으로 치달아 바다의 물결이 방파제를 넘어 마을 안길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돌 할아버지가 서 있는 마을 입구는 물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상이 보이지 않는 결계를 치고 있는 것처럼 거센 물살조차 그 앞에서는 기세를 꺾고 옆으로 돌아 나갔습니다. 해녀 할머니는 돌상 옆에 엎드려 바다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주문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영등할망 노여움을 푸소서 이 돌사람들이 당신의 자식들을 지키고 있나이다.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그녀의 기도는 간절했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덜덜 떨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비웃었던 투박한 돌덩이가 실은 수백 년 동안 이 거친 섬을 지켜온 조상들의 지혜가 응축된 결정체임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돌상의 배 위에 얹힌 두 손은 마치 진정하라, 진정하라 하며 성난 자연을 달래는 듯했고 꽉 담은 입술은 우리가 버티고 있다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만석의 눈에 비친 돌상은 더 이상 흉측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자 믿음의 형상이었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마음 한구석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콰지직 하는 굉음과 함께 마을 저편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쳐다보니 만석이 짓고 있던 새 창고 건물에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만석이 마을 사람들에게 헐값에 사들인 곡식과 비단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곡식 자루들이 터져 빗물에 쓸려 내려가고 화려한 빛 처박히는 모습이 번개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만석은 안 돼, 내 재산, 내 물건들 하며 절규했지만 바람은 무심하게도 그의 모든 것을 휩쓸어 갔습니다. 반면 돌 할아버지가 지키고 있는 마을의 낡은 선앙당과 석보 노인의 집, 그리고 이웃들의 작은 집들은 기와 몇 장이 날아갔을 뿐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석보 노인은 절망하는 만석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건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사람은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오. 지금 중요한 건 목숨이오. 이리 와서 비를 피하시오. 노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만석은 노인의 손을 쳐다보며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핍박했던 노인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자신에게 손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손을 잡았고 노인은 힘껏 그를 잡아당겨
돌상 뒤편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돌 할아버지 아래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멸망할 듯한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돌상 뒤쪽의 작은 공간만큼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석보 노인은 밤새도록 돌상을 어루만지며 돌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혹시나 금이 가지는 않았는지 바닥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며 교감했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네가 우리를 살리는구나. 노인의 중얼거림은 자장가처럼 들려와 공포에 질려있던 아이들을 하나둘씩 잠들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밤 돌이라는 차가운 물질에서 가장 뜨거운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바람의 기세가 조금씩 꺾이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도는 높았고 하늘은 흐렸습니다. 만석은 사람들 틈에 섞여 쭈그리고 앉아 밤새 뜬 눈으로 돌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등판과 듬직한 어깨는 그가 보아왔던 어떤 장수보다도 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높은 담과 화려한 기와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화려한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을 견디며 제자리를 지키는 묵묵함에 있다는 것을 늙은 석공과 투박한 돌덩이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탐욕의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그 자리에 부끄러움과 반성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잦아들어 모슬비로 바뀌었고 바람도 날카로운 기세를 잃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굳은 몸을 풀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을은 엉망이 되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돌 할아버지는 밤새 쏟아진 비에 씻겨 더욱 매끄럽고 윤기나는 모습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큰 눈은 여전히 부릅뜬 채 마을 밖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마치 떠나가는 태풍의 뒷공무니를 감시하며 다시는 오지 마라 라고 호통치는 듯 했습니다. 석보 노인은 돌상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 할아버지를 향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돌 할아버지가 우리를 살리셨네. 인티에 정말 영험한 돌이야. 사람들의 칭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만석이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눈빛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상 앞으로 걸어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내 눈이 멀어 진짜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했소. 만석의 참회는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지난 삶 전체를 돌아보는 뼈아픈 반성이었습니다. 석보 노인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며 돌 할아버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젖은 돌 표면에 햇살이 반사되어 마치 돌상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짓궂은 듯하면서도 임자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돌상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참말로 수고했어. 이제 너는 우리 마을의 식구다. 돌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노인의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이 돌 할아버지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돌 하르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영원히 이 섬을 지키게 될 운명을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다시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복구하고 무너진 만석의 창고와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석이 진정으로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아니면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극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석보 노인은 만석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사죄는 돌에게 할 것이 아니라 자네가 무시했던 이 마을의 흙과 바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오. 노인의 말은 따끔했지만 그 안에는 만석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는 아량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막 태풍이 지나간 마을에는 새로운 질서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의 아침 햇살은 잔인할 정도로 맑고 투명하여 지난밤에 처참했던 흔적들을 낱낱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뜯겨나간 지붕의 집단들이 널려 있었고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길을 막고 있었으며 바닷물이 밀려왔던 자리는 하얀 소금기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만석의 으리으리했던 기와집과 창고가 반쯤 허물어져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높고 매끈한 담벼락은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창고 안에 가득했던 귀한 물건들은 진흙탕 속에 처박혀 본래의 색을 잃은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넋이낙 한 표정으로 자신의 망가진 재산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해 있었는데 그의 화려했던 비단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거짓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면 마을 입구에 우뚝 선 두 개의 돌하르바는 간밤의 폭풍우를 견뎌내고 더욱 늠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검게 빛나는 현무암의 피부는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고 그 단단한 어깨는 마을의 안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처럼 보였습니다. 도라르방 뒤편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의 집들은 비록 낡고 초라했지만 밤을 넘겼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만석의 집과 멀쩡한 도라르방을 번갈아 바라보며 자연의 힘 앞에서는 돈이나 권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없는 돌덩이가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석보 너희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만석에게 다가갔는데 그의 발걸음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아닌 삶의 이치를 깨달은 자의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진흙탕 속에 주저앉아 있는 만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마세요, 만석 양반. 자네가 그토록 비웃던 구멍 숭숭 뚫린 돌들이 결국 자네를 살렸어. 바람을 이기려다 무너졌지만 바람을 허락하고 틈을 내어준 우리 돌담은 끝까지 살아남았어. 노인의 말은 비수가 아닌 따뜻한 위로처럼 들렸지만 만석의 가슴에는 그 어떤 꾸지람보다 깊게 박혔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재산을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뒤늦은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욕심쟁이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건가? 글쎄, 사람이 그리 쉽게 변하겠나. 두고 봐야지. 사람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불신과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이 지난 몇 달간 마을에 끼친 해악이 컸기에 그가 흘리는 눈물을 쉽사리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석보 노인은 사람들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이리 와보시오. 지난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임을 확인했소. 이제 미움은 태풍에 날려보내고 상처 입은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지 않겠소.
노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주저하면서도 하나둘씩 그들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힘겹게 일어서더니 마을 사람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신성한 선왕당을 건드려 이 사단이 났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찢어진 비단 옷자락을 쥐어뜯으며 내 재산이 다 날아간 것은 하늘의 뜻이요. 마땅한 벌입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여러분이 공포에 떨고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죽어 마땅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평소 거만하기 짝이 없던 만석이 흙바닥에 이마를 찢으며 사죄하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석보 노인은 만석을 일으켜 세우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로 하는 사과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시오. 자네가 무너뜨리려 했던 선왕당을 자네 손으로 다시 쌓으시오. 그리고 마을의 무너진 담장들을 복구하는 데 앞장서시오. 그것은 일종의 시험이자 기회였습니다. 만석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제 손발이 닳아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예전보다 더 튼튼하게 쌓아 올리겠습니다. 찾기. 만석은 즉시 하인들을 시켜 창고에 남아있는 연장들을 가져오게 하고 자신은 화려한 겉옷을 벗어던지고 속적삼 차림으로 걷어붙였습니다. 그날부터 마을에는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그 풍경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만석은 더 이상 뒷짐을 지고 명령하는 주인이 아니라 누구보다 앞장서서 무거운 돌을 나르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해보지 않은 거친 노동에 손바닥이 까지고 어깨가 짓눌리는 고통을 느꼈지만 묵묵히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땀과 흙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예전의 얼굴보다 훨씬 인간다워 보였습니다. 마을의 장정들도 처음에는 그를 돕기를 꺼렸으나 만석이 끙끙대며 혼자서 큰 돌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둘씩 다가와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을 잡으시오. 허리를 조심하고 하나, 두셋. 구령에 맞춰 함께 돌을 들어 올리면서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석보 노인은 만석에게 돌을 쌓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에 돌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네. 돌이 생긴 모양대로 서로의 모난 부분을 감싸 안으며 자리를 잡게 해주어야 해. 그래야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바람이 드나들며 무너지지 않는 거야. 노인의 가르침은 단순히 돌을 쌓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지혜를 일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울퉁불퉁한 현무암을 어루만지며 그 뜻을 되새겼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못생겼다고 비웃었던 이 돌들이 사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강인의 생명력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돌 하나를 놓을 때마다 참회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쌓아 올렸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큰 솥을 걸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끓여 일하는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만석의 창고에서 휩쓸려 가지 않고 남은 쌀과 곡식들도 모두 마을 회관으로 옮겨져 공동의 식량이 되었습니다. 만석이 이것으로라도 속죄하고 싶습니다. 라며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사람들과 만석 그리고 그의 하인들이 한데 어울려 밥을 먹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신분도 빈부의 격차도 사라지고
오직 함께 살아남은 이웃이라는 유대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투박한 보리밥을 먹으며 그동안 자신이 먹었던 산의 진미보다 훨씬 꿀맛이라고 느꼈습니다. 땀 흘린 뒤에 먹는 밥의 소중함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선왕당 복구 작업은 마을의 가장 큰 행사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예쁜 돌을 하나씩 가져와 보태기도 하고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은 자갈들을 주워 날랐습니다. 만석은 가장 크고 무거운 기단석을 놓는 역할을 자처했는데 그의 손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도라르방이 굽어보는 가운데 선왕당 다시금 높이 쌓여갔고 그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해녀 할머니는 새로 쌓인 돌탑에 정화수를 뿌리며 축원을 올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 없게 하시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해주소서. 할머니의 기도 소리는 맑은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어이 만석 양반. 거기 돌은 좀 더 작은 걸 끼워야지. 동네 아저씨가 훈수를 두자 만석이 머쓱하게 웃으며 아, 그렇군요. 제가 아직 서툴러서 라고 대답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에 살벌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땀 흘리는 모습은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정취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석부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도라르방을 깎을 때에 간절했던 염원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라르방은 단순히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해지 무렵이 되자 무너졌던 담장들도 제법 모습을 갖추었고 길가에 널려 있던 쓰레기들도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만석의 집은 여전히 부서진 채였지만 그는 자신의 집을 고치는 것보다 마을의 공동구역을 정비하는 데 더 열을 올렸습니다. 그는 석보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 집은 천천히 고쳐도 됩니다. 혹시 마을에 손볼 곳이 더 없습니까? 힘 닿는 데까지 돕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노인은 만석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되었네. 자네의 마음은 이미 돌탑 꼭대기까지 닿았을 걸세. 오늘 흘린 땀방울이 자네를 씻겨주었으니 이제 가서 편히 쉬게나. 만석은 노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울컥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내치지 않고 받아주셔서. 마을 사람들은 다가와 만석의 등과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고생했소. 이제 우리 한 동네 사람이니 잘 지내봅시다. 그 말 한마디에 만석은 비로소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라 마을의 일원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육지에서 가져온 재물보다 지금 이 순간 나누는 투박한 정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평생 이 마을을 위해 그리고 이 도라르방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밤이 찾아오자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에 불안한 침묵이 아니라 평온하고 안락한 휴식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다시 별이 총총히 떴고 바다의 파도 소리도 잔잔한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을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노인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도라르방의 귓가에 닿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씻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는 평화로움을 더했고 열린 창문 틈으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밤 공기를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만석도 자신의 부서진 집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웠지만 비단 이불을 덮고 잘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장이 뚫려 보이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내일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할까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탐욕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어느새 도라르방은 마을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도라르방의 코를 만지면 복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틈만 나면 달려가 코를 문질러댔고 어른들도 마을을 드나들 때마다 도라르방에게 가벼운 몸례를 하며 안녕을 빌었습니다. 도라르방은 이제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마을의 큰 어른이자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tum방울 같은 눈은 언제나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고 굳게 담은 입은 사람들의 비밀을 지켜주었으며 배 위에 올린 손은 모두를 포용하는 넉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석보 노인이 돌 속에 불어넣으려 했던 그 따뜻한 혼이 이제 마을 전체에 스며들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릴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태풍을 이겨내고 마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만석이 제안하고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돼지를 잡고 떡을 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며 지난날의 고생담을 이야기꽃으로 피웠습니다. 도라르방이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거야. 이티에 만석 양반이 저리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도라르방과 석보 노인 그리고 개과천선한 만석에 대한 칭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마을이 새로 태어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석보 노인은 잔치마당 한 구석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들키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돌 깎는 정과 망치가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가장 훌륭한 2명의 돌하르방이 서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단단한 돌담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문득 돌하르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분 탓인지 몰라도 도라르방이 노인을 향해 윙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녀석, 자네도 한잔하고 싶은 게냐? 노인은 허허 웃으며 막걸리 잔을 들어 도라르방에게 건배를 청했습니다. 만석이 다가와 노인의 잔을 채워주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돈밖에 모르는 바보로 살았을 겁니다. 저 도라르방이 저를 사람 만들었습니다. 만석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만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돌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자네 안에 숨어 있던 착한 마음이 돌을 보고 개지. 돌은 그저 거울일 뿐이라네.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도라르방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강강술래를 하듯 뛰어놀았고 그 노랫소리는 멀리 바다 건너까지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마을은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단단하고 끈끈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돌담처럼 어떤 시련이 닥쳐도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낼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도라르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바람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도라르방이 쉬쉬 하며 달래줄 것이고 돌담 사이로 스며든 바람은 마을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주섬의 검은 돌, 현무암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삶 속에 영원히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는 마무리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는 여전히 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석보 노인과 만석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남아도 하르방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상의 발치에 떨어진 낙엽을 쓸어내고 빗물에 젖은 부분을 닦아주며 마치 살아있는 어른을 모시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할아버지 표정이 더 좋아 보이네요. 한 청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밤하늘의 별빛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의심 대신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도라르방은 말이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힘은 부드러움과 포용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석보 노인은 마지막으로 도라르방의 어깨를 한번 쓰다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라르방은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마을의 단잠을 지켜주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조차 도라르방 앞에서는 숨을 죽이고 살며시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그날의 거대했던 태풍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지도 어느덧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검은 돌담 위에는 초록빛 이끼가 포근하게 내려앉아 세월의 깊이를 더해주었고 마을 입구를 지키는 두 개의 도라르방은 이제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비바람에 깎여 더욱 둥글고 인자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현명하게 빛나며 밤낮으로 마을을 지키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면 도라르방 주변에는 노란 유채꽃이 만발하여 화사한 옷을 입혀주었고 겨울이 되면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벙거지 모자 외에 소미불을 덮어주곤 했습니다. 도라르방은 이제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마을의 사계절을 함께 겪으며 늙어가는 살아있는 이웃이자 든든한 어르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과천선한 만석은 그 후로도 육지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에 남아 속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마을의 낡은 서당을 고치고 가난한 집의 지붕을 기량해주며 거진 일을 범하다 했습니다. 예전에 기름지고 탐욕스러웠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햇볕에 그을려 검게 탄 얼굴에는 건강한 웃음과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종종 마을 입구에 앞에 앉아 찾아오는 낯선 이들에게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 돌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내 목숨은 벌써 파도에 쓸려갔을게요. 욕심이 턱 밑까지 차올랐던 나를 살려주고 사람답게 살게 해준 은인이시지. 그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도라르방을 보며 겸손과 나눔의 교훈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만석은 이제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꾼이자 이야기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보 노인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어 더 이상 무거운 망치를 들 기력은 없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도라르방 옆 평상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돌의 표면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며 소일했습니다. 노인은 도라르방을 자식 대하듯 때로는 친구 대하듯 다정하게 말을 건네곤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이 마치 신선이 논이는 그림 같다고 하여 돌신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노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도라르방은 기분 좋은 듯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는 것 같았고 그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신비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도라르방을 통해 돌과 대화하는 법을 완전히 터득한 듯 바람 소리만 들어도 돌이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도라르방과 관련된 재미있는 풍습도 생겨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아낙네들이 밤몰래 찾아와 도라르방의 코를 만지며 소원을 빌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는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도라르방의 코는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 유난히 반질반질하고 납작해져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깃불을 만지며 지혜를 달라고 빌기도 하고 배를 문지 풍요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도라르방은 사람들의 모든 소원을 묵묵히 들어주며 그들의 간절한 염원을 자신의 몸에 새겨넣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석보 노인은 사람들이 코를 너무 문질러 코가 다치라 없어질까봐 걱정하면서도 허허, 돌 할아버지가 인심이 후해서 다 들어주시는구만 하며 너그럽게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소한 희망과 위안을 주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마을의 아이들이 석보 노인의 주위로 옹기종기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노인을 바라보며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노인은 곰방대에 불을 붙여 한 모금 깊게 들이마신 뒤 연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이 섬에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노인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했고 아이들은 이야기에 빠져들어 숨을 대기고 경청했습니다. 특히 도라르방이 눈을 부릅뜨고 태풍을 막아내던 대목에 이르면 아이들은 와 하고 탄성을 지르며 도라르방을 경외의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노인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용기를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야기를 마치며 아이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얘들아, 저 돌담을 보렴. 돌들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돌 사이사이에 작은 구멍들이 있단다. 그 구멍으로 바람이 드나들기 때문에 거센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란다. 너무 꽉 채우려고만 하면 터져버리고 말지. 저 돌담처럼 마음의 구멍을 조금씩 비워두고 그 틈으로 남의 이야기도 듣고 바람도 쐬어야 튼튼하게 살 수 있는 법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만석 또한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과거에 왜 실패했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움의 미학, 그것이 바로 제주섬이 가르쳐준 가장 큰 지혜였습니다. 마을은 해마다 풍년이 들고 바다에 나간 배들은 만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도라르방이 마을의 애군을 막아주고 복을 불러들인 덕분이라 믿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감사의 뜻으로 쌓아 올린 작은 돌탑들이 늘어갔고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걸음을 멈추고 돌 하나를 얹으며
무사 안녕을 빌고 지나갔습니다. 도라르방은 이제 마을만의 수호신이 아니라 이 길을 지나는 모든 이들의 벗이자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석보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도라르방이 제 몫을 다하고 있음에 무한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충만한 삶의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마을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도라르방은 마치 은으로 조각한 듯 신비로운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석보 노인은 잠이 오지 않아 지팡이를 짚고 나와 도라르방 앞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라르방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자네, 참으로 눈이 오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니 내 죽어서도 그 은혜는 잊지 못할 걸세. 누이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불어와 노인의 흰 수염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는데 마치 도라르방이 별 말씀을요, 편히 쉬세요 라고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돌과 인간 사이의 깊은 교감은 언어를 초월하여 영혼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도라르방의 발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규칙적인 리듬으로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저 파도처럼 굽이치며 흘러왔음을 회상했습니다. 젊은 시절 돌을 깨며 흘렸던 땀방울, 태풍 속에서 느꼈던 절박함, 그리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았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졌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혼이 담긴 도라르방이 영원히 마을에 남아 후손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평소처럼 밭으로 나가려다 석보 노인이 도라르방 옆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깨우려 다가갔지만 노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세상 모든 근심을 내려놓은 듯 평화로웠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석보 노인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도라르방의 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한편으로는 노인이 도울신선이 되어 도라르방과 하나가 되었다고 믿으며 위로를 삼았습니다. 만석은 노인의 장례를 가장 정성스럽게 치르며 상주로서의 예를 다했습니다. 그는 노인의 유지를 받들어 평생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석보 노인이 떠난 뒤에도 마을에는 변함없이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를 비워두고 가끔 그곳에 앉아 노인을 추억하곤 했습니다. 도라르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지만 사람들은 도라르방의 표정이 예전보다 더 깊고 그윽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석보 노인의 영혼이 돌 속에 스며들어 함께 마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도라르방 주변에서는 맑은 소리가 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노인이 부르는 콧노래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은 슬픔을 딛고 더욱 단단해졌으며 도라르방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친 공동체 의식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 초가집은 기와집으로 바뀌고 흙길은 포장도로로 바뀌었지만 도라르방만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 어디를 가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도라르방이지만 이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두 기의 도라르방은 원조 중의 원조로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도라르방을 찾아와 상의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떡을 해서 돌상 앞에 놓아두곤 합니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이 도라르방 앞에 서면 저절로 숙연해지며 왠지 모를 따뜻한 기운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수백 년 전 한 늙은 석공이 불어넣은 간절한 사랑과 염원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갓 수확한 햅쌀로 지은 밥과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전복죽, 그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운 옥돔이 상에 올랐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올해도 돌 할아버지 덕분에 농사가 잘 되었네. 이티, 그렇고 말고. 우리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백발노인이 된 만석도 상석에 앉아 아이들에게 고기를 떼어주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는 석보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잔치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지만 누구 하나 피곤한 기색 없이 행복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 마을에는 다시 고요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달빛만이 홀로 깨어 마을을 비추고 돌하르방은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고 지나가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고 마치 어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감미롭게 들립니다. 돌하르방의 둥근 어깨 위로 내려앉아 마치 은빛 망토를 두른 것 같습니다. 그 든든한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잊게 만들고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지금도 제주도 어느 한적한 마을에 가면 바람이 불 때마다 걱정 마라, 내가 있다 라고 속삭이는 돌하르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거친 파도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리지만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큰 위안이 됩니다. 돌하르방은 단순히 돌로 만든 조각이 아니라 제주의 거친 자연과 맞서 싸우며 삶을 일구어온 사람들의 강인한 의지이자 서로를 보듬어 안는 따뜻한 마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돌하르방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있지만 그 마음만은 언제나 온화하게 마을 사람들의 꿈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하나둘씩 눈을 감고 바다의 파도도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사람들은 포근한 이불 속에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밖에서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우리 곁에는 든든한 돌 할아버지가 지키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은 돌하르방의 발치에 내려놓고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면 됩니다. 석보 노인의 정성스러운 망치 소리가 꿈속에서 탁탁탁 하고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는 당신의 심장 박동과 맞추어 가장 평온한 리듬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옛날 바람이 많이 불던 그 섬에는 지금도 돌 할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해져 오늘 밤 당신의 창가에도 머물 것입니다. 돌하르방이 듬직한 품에 안긴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기분을 느끼며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더욱 맑고 환한 햇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주무세요.